안녕하세요. 리플 읽어주는 리플 부부 남편 미스터 리플입니다. 오늘 미스터 리플의 7번째 리플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에서건 여기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없어요. 오직 한 군데에서만 이 기사가 났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기술에 관련된 건데, 특허 출원된 기술에 대한 건데, 이것이 앞으로 국제 송금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좀 이해가 안 돼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쪽 전문 기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왜 분석 기사나 최소한의 단순한 소식 기사로라도 다루지 않는지 좀 이상할 정도인데, 어쨌든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리플이 왜 거대한 비상의 날개를 펼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뭐 리플도 리플이지만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감을 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일기처럼 봐야 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7.8이에요. 어쨌든 이거는 올라가진 않았다는 면에서는 좋은 거고요. 우리 리플 입장에서는. 그리고 떨어져야 되지 않나 빨리? 라고 하는 생각에서는 좀 더딘 게 사실입니다. 대신 이제 이더리움은 또 앞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는 우리 XRP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알트코인 시장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 쪽 같은 경우에는 어제 50이었어요. 그래서 50대를 오래간만에 찍어서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었는데 49로 약간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요.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미 알트코인 초입 단계는 시작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시작됐는데 이제 아직 본격화는 안 된 거죠. 본격화되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특히 조금 더 이더리움이 올라가 줘야죠. 분발을 좀 해줘야 되면서 많이 올라가다가 좀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정이 오는 그런 식의 사이클을 좀 그려야지 알트코인의 본격화, 알트코인 불장의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좀 초입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변수는 뭐 9월 16일, 17일 FOMC에서의 금리 인하 여부겠죠. 예, 금리가 그때 인하가 된다면 JP 모건 예상대로라고 한다면 12월에도 금리 인하가 당연히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정말 한 9월 말부터 시작되는 내년 1, 2월까지도 갈 수 있는 장기 알트코인 불장이 본격화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테마별로 순회 공연까지 다 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 9월에 금리 인하가 안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는 전반기에 통화량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유동성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일단 1차로 어디에 가서 붙었냐면은 주택 시장에 붙어서 지금 미국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정도로 이제 소위 말하는 글로벌 엠트 통화량이 대단히 시중에 많이 펼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9월에 금리 인하가 안 된다 할지라도 아마 연말 정도에는 이게 딜레이 되어서 알트코인 불장이 본격화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알트코인 초입 단계가 지리하게 좀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뉴스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더리움에 대해서 월가가 채택하는 거죠. 새로운 금융으로 월가가 자신들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근데 그게 이더리움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랬을 때 이더리움이 100배 상승할 게 아니냐 레토릭이긴 한데 비트코인 뒤집는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뭐 평상시 다른 영상이나 글 같은 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 비트코인은 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더리움은 디지털 석유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이라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산업 그 자체다. 블록체인 산업 그 자체다. 그래서 일단은 암호화폐 3법에 의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막 시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하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처럼 미국 채권만 올릴까요? 이제 부동산도 올리고 주식도 올리고 금도 올리고 은도 올리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올리는 RWA 시장이 커질 겁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이 뻔한 거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 탈중앙화 금융이 크게 발전을 할 텐데 이 속에서 이런 RWA나 디파이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서 이 산업이 의지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뭡니까?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이 이미 지금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50% 이상, RWA 시장이나 디파이 시장은 6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8배, 20배, 40배가 큰다고 블랙락 뭐 이런데 로빈후드, 티모건 이런 데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더리움이 진짜 비트코인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뒤집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기사가 한편으로는 레토릭으로 읽혀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레토릭 뒤에 사실은 진실이 팩트가 사실이 담겨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저의 생각을 좀 전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리플과 함께 XRP와 함께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지갑에 담아둘 만한, 지금이라도 조금 눌릴 때 지금 들어가도 좋은 그런 암호화폐다, 블록체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전환들을 보면서 우리 리플 랩스에서도, 리플사에서도 6월에 그 EVM이죠,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사이드 체인으로 장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XRP도 이제 국제 송금으로만 특화되어 있는 블록체인이 아니고, 레저가 이제는 이더리움처럼 디파이나 RWA, NFT 같은 탈중앙화 금융을 제작하고 거래하고 집적하고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블록체인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더리움이 큰다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XRP도 큰다는 얘기예요. 네, 이더리움이 죽어버리고 XRP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트코인도 보지만 특히 XRP 입장에서는 비트코인보다 더욱더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항상 봐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사실은 얼마 전에 8월 26일이죠. 28일, 8월 28일 날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뉴스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 역사적인 의미에 비해서는 좀 조용하게 넘어갔어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이제 화면에 있는데, 미국 상무부가 미국의 공식 GDP 데이터,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GDP 데이터, 뭐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등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거시경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발표하고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암호화폐 3법만큼이나 중요한 큰 걸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9개의 퍼블릭 블록체인은 뭐냐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스텔라, 아발란체, 아비트럼1, 폴리건, 옵티미즘입니다. 이 9개예요, 9개. 그리고 여기다가 발표하고 기록하겠다는 뭐예요? 요거를 통해서 앞으로 정부의 거의 모든 데이터를 이 위에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부의 공식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발표하고 기록한다는 건 뭡니까? 앞으로 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여러 가지 투표, 선거에서의 투표,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일본이 많이 하죠. 기본소득 뿌리는 거, 헬리콥터 펀드 뿌리는 거 같은 거, 그 다음에 예산 짜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자결제, 예산 편성하는 거, 이런 모든 정부의 활동들을 블록체인으로 한다는 거예요. 민간 영역에서는 디파이나 RWA를 통해서 블록체인 자본주의로 나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 차원 혹은 공적인 영역에서도 이렇게 블록체인 사회, 블록체인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획기적이고 매우 중요한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XRP는 제외됐다는 거. 아쉽죠? 왜 XRP가 제외됐을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요 9개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지만 이것을 밸리데이터라고 하죠. 이거를 검증하고 온체인 데이터,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체인링크와 피스 네트워크가 수행을 하기로 했어요. 얘네들 다 오라클 플랫폼이죠. 근데 우리 XRP가 오라클 플랫폼이랑 링크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안 돼 있어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여기에 못 뽑힌 거죠. 이제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오라클 플랫폼과 링크할 수 있는 암호화폐 중에서 뽑았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더리움, 아비트럼1, 옵티미즘, 폴리건 다 뭡니까? 이더리움. 얘네는 이더리움 레이어 2 블록체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9개 중에서 이더리움이 4개나 돼요. 얘네들은 오라클 플랫폼, 오라클과 링크가 되거든요. 오라클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인링크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죠. 뭐냐면 오프체인, 블록체인이 아닌 곳에 있는 어떤 것을, 어떤 계약이나 이런 거를 온체인의 계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이거에 있어서 체인링크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라클 기술이거든요. 근데 우리 XRP는 충분히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서 오라클 링크를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안 뽑힌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요거를 상무부가 결정할 때는 XRP가 아직 6월에 달았잖아요. 그러니까는 EVM,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탑재하기 전이었어요. 디파이나 RW를 할 수 없을 때였죠. 그러니까 국제 송금에만 특화된 블록체인으로 간주하고 있을 때 이제 이런 작업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XRP가 안 됐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그런 결정들을 검토들을 해나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오라클 링크를 만들어내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XRP다. 근데 좀 아쉽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쉽더라도 길게 보면, 크게 보면 XRP한테도 대단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소식이다. 즉 디파이나 RW처럼 민간 부분에서의 블록체인 사회와
민간 부분에서의 블록체인 자본주의뿐만이 아니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공적인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사회, 블록체인 공적 사회, 블록체인 정부가 이제 들어서는 첫걸음을 띄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XRP를 위해서도 이게 대단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원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같이 공유하려고 했던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거의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리플 은행용 XRP 비밀명기 공개, 특허 기술로 가격 변동성을 잡는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기사를 보기 전에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리플 XRP 레저가 왜 국제 송금에 있어서 스위프트를 대체할 만한 그런 블록체인인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국제 송금하는 데 있어서 그 ODL이라고 하죠. ODL 요구되어진 유동성 풀이라고 하는데, 즉 뭐냐면 국제 거래하는 데 있어서 유동성 풀에 XRP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갈지 모르니까 은행들이 다 주요 막 10개 이상 20개 이상 되는 그 각 나라의 화폐들을 비축하고 있어야 됐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화폐를 들고 어떤 화폐로 송금하겠다라고 하는 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비용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막 며칠이 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바꿀 때마다 수수료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비싸고 뭐 이런 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XRP 레저는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어떤 화폐를 가지고 왔던지 간에 다 XRP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XRP로 보내서 저쪽에서 XRP로 받는 거죠. 그럼 그쪽은 XRP를 그냥 지갑에 담아서 보관해도 되고, 아니면 XRP를 딱 자기가 원하는 화폐 하나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절차가 간소해지고 블록체인에서 XRP를 쏘는 거니까 뭐 그냥 거의 1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그 수수료도 10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지고. 이제 이래서 이제 리플 레저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행이나 기관들이 이 리플 레저, XRP 레저를 국제 송금으로 쓰는데 좋은 건 아는데 이거를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시장에서 여러분들 XRP 가격 보세요. 변동성이 심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한 1분의 시간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XRP가 3달러일 때 넣어보니까 갑자기 1.5달러로 떨어진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네, 그런 경우는 흔하진 않지만 있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가격 격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금융기관들이 XRP 레저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술은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자, 제가 설명한 거예요. XRP는 리플의 블록체인 기반 송금 솔루션 ODL, 주문형 유동성, 이 유동성 안에 XRP가 있는 거죠. 핵심 매개체로 활용해 왔지만 암호화폐 특유의 높은 가격 변동성, 즉 XRP의 높은 가격 유동성 때문에 보수적인 금융기관들이 대규모로 XRP를 활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예. 미세한 가격 변동만으로도 은행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로 몇 천억, 몇 조, 혹은 몇십 조가 왔다 갔다 하는 송금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약간의 차이만 나도 엄청나게 손실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슬리피지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예. 실시간으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환전 타이밍과 경로를 찾아내서 가격 변동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더 중요한 거는 XRP 레저가 이걸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블록체인 내부의 시스템으로 방지해 줄 수 있는 거를 특허 출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미 뭐 리플은 현재 전 세계 수백 개의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은 최저 거래량이 지금 리플 레저, XRP 레저가 한 5억 달러고 많을 때는 한 10억 달러 사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몇 배가 되는 거죠. 몇 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XRP가 많이 쓰이게 되죠. 왜냐면 거기에 가스비로 다 써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브릿지 유동성으로 사용이 되니까 사용이 많이 되죠. 이제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제 송금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블록체인이었지만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갖고 있던 특유의 그 높은 가격 변동성, 이 문제를 특허 출원을 통해서 잡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럼 이제 다른 암호화폐도 혹시나 이걸 사용하려면 로열티를 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국제 송금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시장 내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정말 아주 중요한 기술적 성과고, 제가 볼 때는 6월 달에 있었던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사이드 체인으로 탑재한 거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 중요한
기술적 성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좀 지루하죠? 지루하긴 하지만 올해 하반기도 그렇지만 물론 변수는 9월 16일, 17일 FOMC의 금리나 여부가 변수가 되긴 하지만 그거는 알트코인 불장이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정도의 변수이고 지금 유동성 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팬데믹 때 뿌렸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미국은 주택 가격 폭등하고 난리거든요. 그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좀 걱정하지 마시고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빠르면 9월 말 10월 늦어도 올해 연말부터는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는 부분 여러분들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XRP는 그냥 끝날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사실 XRP 정도의 블록체인이 산업적으로 고사된다,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고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시고 던지지 마시고 오히려 틈만 나면 눌릴 때 조금씩 모으십시오. 알트코인 불장이 곧 옵니다. 자, 오늘 미스터 리플의 7번째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